이번 시간에는 난간을 만들 겁니다. 난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발코니를 만들었죠. 발코니하고 뭐 정면이나 측면에 대한 난간에 대한 정보가 있는 이 파일을 하나 같이 선택을 합니다. 난간 정보가 있는 파일을 하나씩 같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툴 메뉴에 보면 Isolate Select라고 있습니다. Alt Q죠? Alt Q 누르면 굳이 하이드 걸지 않더라도 우리 이렇게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ide by Category라고 있습니다. Shift S가 Shape, Shift 키하고 S가 Shape, Shift G가 Geometry. Shift 키를 누르고 첫머리 글자를 누르시면 돼요. Right L, Shift C는 카메라.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자 할 때, 지오메트리만 보고자 할 때는 쉐입을 끄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쉐입이 사라지겠죠. 단축키가 Shift 키하고 S 키입니다. 내가 쉐입만 보길 원해요. 그러면 Shift G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오메트리가 감춰지기도 합니다. 이 기능 자주 사용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자, 폴리곤으로 들어갑니다. 폴리곤의 제일 윗뚜껑이죠. 이 뚜껑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 바로 난간까지. 이 부분까지 얘가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이렇게 돌출되는 게 아니고 면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면 카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어떤 방향으로? Shift 키 누르고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오브젝트를 떼어내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엘리먼트로 가셔도 좋습니다. 엘리먼트란 얘기는 요소란 뜻입니다. 요소란 뜻이에요.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개의 요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그 아세이라는 말 아세요? 조립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 그러면 엔진에 피스톤만 있는 게 아니고 실린더도 있고 그 피스톤 안에 뭐 핀도 있고 커넥팅 로드도 있고 이걸 다 통칭해서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아세이라고 합니다. 예, 완제품 말고 반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완제품의 경우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걸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엘리먼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반제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난간을 만들었는데 난간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리먼트로 할 겁니다. 이번엔 엘리먼트로 할 거예요. 자, 엘리먼트로 하고 클론 투 엘리먼트, 엘리먼트로 복제하기. 그러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요. 엘리먼트를 누르면 엘리먼트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엘리먼트로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한 개의 오브젝트로 엘리먼트로 인식을 합니다. 자,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이동 툴에 2D 셀렉트, 2.5D 셀렉트 하시고 그 다음 이동 툴. 자, 여기까지. 자, 요만큼의 높이를 측정해야 됩니다. 높이가 얼마일까요? 얘가 기능사 시험하고 조금 달라요. 자, 길이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크리에이트 탭으로 갑니다. 크리에이트 탭으로 갑니다. 크리에이트 탭, 혹은 크리에이트 패널이죠. 패널. 크리에이트 패널로 가면 여기 순서대로 지오메트리, 쉐입, 라이트, 카메라, 그 옆에가 헬퍼입니다. 헬퍼가 도와주는 사람들을 헬퍼라고 하죠.
헬퍼를 눌러보면 그 안에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혹은 12개 버튼이 있는데 왼쪽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거 요게 테이프이 자란 뜻이에요.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45mm. 테이프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아이고. 테이프 하나 만들어져요.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 만들어집니다. 이게 테이프예요. 자입니다. 자. 자를 눌러보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점 사이의 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해 놓고 보면 45m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여기 툴바에 보시면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셀렉트를 했었죠? 요 기능은 이해하실 거예요. 크로스 셀렉트, 윈도우 셀렉트, 크로스 셀렉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는 모양이 원형인지 뭐 사각형인지 뭐 이런 건 기억하실 거예요. 얘가 셀렉트 바이 네임입니다. 이름별로 선택하기예요. 이름이 나옵니다. 요건 단축키가 H예요. H키 누르면 얘가 뜹니다. 그만큼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all로 다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헬퍼만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선택이 안 돼요. 헬퍼만 선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만약에 지오메트리 작업을 한다면 지오메트리를 놓으면 쉐입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고 지오메트리만 선택이 돼요. 선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역시 이번에도 폴리곤을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익스트루드를 써야 되겠죠.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면 돌출을 하는데 익스트루드를 쓰는데 익스트루드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러면 치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버튼 오른쪽에 조그만 사각형이 있습니다. 세팅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아까 높이가 45mm였죠? 그러니까 45 엔터. 여기 체크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45mm 이와 같이 돌출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익스트루드 할 때 보면 이렇게 바닥이 구멍이 뚫려서 돌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에 구멍 뚫려 있죠?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보더를 눌러서 캡을 씌우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면이 완성이 됩니다. 난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아래쪽에 있는 거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난간에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냐면 바로 여기 난간봉의 두께. 똑같이 테이프를 만들고 2.5D 스냅을 켜고 테이프의 이 난간봉의 두께를 지정해 놓고 보면 파이 60짜리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실린더 쓰면 돼요.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올려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파이 60이니까 반지름 30. 높이가 대략 한 1000 정도? 네. 조금 더 기네요. 1050? 네, 한 이 정도 되겠네요.
1050은 조금 한 1060 정도 되겠네요. 1060 하면 이렇게 위치가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난간이 일정한 간격을 두르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 바닥이든 위든 엣지를 선택합니다. 엣지를 하나 선택하세요. 자, 바닥으로 갈까요? 이렇게 엣지를 선택했습니다. 모서리만 지금 선택된 거 보이시죠? 네. 모서리입니다. 엣지를 선택하시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 엣지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어디 갔나요? 네, 아닌데,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크리에이트 쉐입. 엣지를 쉐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엣지를 모서리로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엣지를 쉐입으로, 스플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에이트 쉐입입니다. 얘를 누르시면 모서리를 따라서 쉐입을 이렇게 만듭니다. 확대해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얘 가지고 편집하면 돼요. 쉐입 누르고 쉐입 선택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쉐입이 만들어진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상하게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모서리를 전체 다 선택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엣지만 선택하면 돼요. 엣지만 이렇게 엣지만 선택하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도 선택을 빼고 이 반대쪽도 아이고 어디 갔냐? 네. 이 반대쪽 여기 모서리도 빼고 다시 크리에이트 쉐입. 네, 크리에이트 쉐입. 그러면 쉐입으로 나가게 됩니다. 쉐입만 눌러놓고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쉐입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탑뷰로 볼까요? 그러면 똑바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똑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이 둘 다 쓰는 거 아니고 한 개를 쓰는데 이 라인도 아니에요. 여기 라인도 아닙니다. 자, 안쪽 거든 바깥쪽 거든 하나 지웁니다. 자, 얘를 아웃라인 주세요. 아웃라인인데 전체가 40mm, 전체가 100mm였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50mm만 줍니다. 50mm. 그리고 세그먼트에서 한쪽 끝 지우고 다른 한쪽 끝 지우고 스플라인에서 나머지 지우고. 뭐지? 네, 얘도 지우고. 네,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선입니다. 요 가운데 지나는 선. 경로입니다. 경로예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 경로입니다. 볼까요? 난간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더라? 잊어버렸다. 툴 메뉴에 얼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얼라인에 보면 어떤 걸 쓰냐면 바로 이 스페이싱 툴이요. 툴 메뉴에 얼라인에 스페이싱 툴을 이용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픽 패스. 패스를 선택하라고 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카운트는 수량입니다. 뭐 30개 그러면 난간 30개가 만들어집니다. 스페이싱을 누르면 간격입니다. 300mm 그러면 300mm 간격으로 맥스가 알아서 계산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센터에 만들어질 거고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는 다 똑같은 객체겠죠. 그리고 어플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난간 봉이 완성이 됩니다. 원본은 삭제. 그러면 딱 가운데서 알아서 300mm 간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택하고 그룹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룹으로 올라가겠고, 마지막으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2.5D 스냅 켜고 이동 틀에 Shift 버튼 누르고, 그리고 버텍스 맞춘 다음 인스턴스로 2개 더 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난간이 완성이 됩니다. 발코니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게 발코니 만드는 방법입니다. 엔드 아이솔레이트 하면, 그리고 쉐입을 끄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